안녕하세요. 경영학 노트 MBS쿨 매니저 담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TP 전략 중에서 S와 T에 해당하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STP 전략 중 P에 해당하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의 머릿속에 마인드 위치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보고 머릿속으로 한순간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요. 포지셔닝의 정의를 살펴보면 포지셔닝이란 목표 시장에서 현재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경쟁적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포지셔닝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어떻게 차별적 우위로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과연 고객에게 무엇인가, 나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앞선 시간에서 배웠던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 이후 단계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분명해야 하고 타겟이 가장 좋아하는 컨셉을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 브랜드의 확인입니다. 유사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려하는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표적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 파악으로 경쟁 브랜드하고 우리하고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그림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포지셔닝 맵인 지각도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보다 어떤 점이 경쟁 우위에 있는가, 즉 경쟁 우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약적인 한 문장으로 나타낼 때 USP라고 부릅니다. USP는 독특한 판매 제안으로서 당신이 우리 제품을 꼭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를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포지셔닝이란 경쟁자와 차별화된 나의 위치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택된 상품 포지션의 전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 수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 수립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자와 경쟁자 분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자 분석은 시장 세분화를 거쳐 선정된 표적 시장 내의 소비자 욕구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경쟁자의 확인이라 할 수 있는 경쟁자 분석은 경쟁사에 비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경쟁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경쟁 제품의 포지션 분석으로 표적 시장 내에서 경쟁 상품과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고객들에게 부각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차별적 가치 요소로서 파악하게 됩니다. 차별적 가치 요소에는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유통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등이 있습니다. 마케터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게 됩니다. 이때 자사와 경쟁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쟁 우위의 선정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경쟁 제품의 분석과 강점 등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경쟁 우위를 선택을 하며 몇 개의 경쟁 우위로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른 경쟁 우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중요성, 차별성, 우수성, 전달성, 선점성, 가격 적절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을 USP라고 부르며 독특한 판매 제안으로 성공적 차별화를 위한 고려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로서 소비자 분석과 경쟁자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욕구 충족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며 경쟁자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개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포지셔닝이 실행된 후 기업은 목표한 위치에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포지셔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경쟁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재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포지셔닝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기준으로 자사의 포지션을 정하는 소비자 포지셔닝과 경쟁자와 비교하여 자사의 포지션을 정하는 경쟁적 포지셔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포지셔닝 방법에는 소비자 포지셔닝에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이미지 포지셔닝,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의 중요한 속성이 주는 편익이나 효익에 따라 포지셔닝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들면 한국 자동차는 가격이 싸다는 이미지에서 경제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고급 기술력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포지셔닝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효익으로 소구하는 포지셔닝입니다. 심상과 상징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을 하여 위치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체로 고급 제품인 보석이나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명품 등의 제품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은 사용 상황을 묘사 또는 제시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입니다. 예를 들면 게토레이는 운동 후의 갈증 해소용으로, 숙취 제거에는 컨디션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정해지는 포지셔닝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말보로 담배 같은 경우 카우보이를 모델로 등장을 시켜 야성미를 소구하고 있고 버지니아 슬림 담배는 여성 모델을 등장시켜 여성 담배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이미 소비자의 지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자사 제품의 효익을 강조하는 방법의 포지셔닝입니다. 흔히 비교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포지셔닝은 기존의 포지셔닝이 경쟁 우위를 잃거나 혹은 기존의 포지셔닝이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시 포지셔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제품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도 있지만 타겟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 말고 다른 타겟도 공략해보자는 측면에서 제품을 다시 포지셔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베이비 샴푸나 베이비 로션은 원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었지만 아기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변경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재포지셔닝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번역을 하면 지각도라고 부릅니다. 지각도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과 관련하여 중요시하는 속성에 따라 경쟁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을 말합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심리적 포지셔닝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 맵은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의 경우 성능과 경제성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표현을 한다면 A 제품의 경우 경제성은 탁월하나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B 제품은 성능은 좋으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며, C 제품은 양쪽 속성 모두 열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평가 기법의 제품 속성은 가격, 품질, 성능, 경제성, 디자인, 서비스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별 표시는 기존의 제품에서 충족되지 못한 소비자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이상점을 말하고, 이를 재포지셔닝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이용을 해서 신제품 개발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자사 제품의 현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경쟁자의 파악과 경쟁 강도를 파악하고 기업의 이상점을 알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한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편익 혹은 가치의 집합을 말합니다. 브랜드의 전반적인 포지셔닝은 브랜드의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는 브랜드가 차별화되고 포지션 되는데 근간이 되는 혜택의 조합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왜 이 브랜드를 사야 하는가에 대한 회사의 대답을 의미합니다. 모든 브랜드는 차별점이 의미가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혜택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은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브랜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브랜드 가치 제한은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세로축은 혜택을 표시하고 있는데, 5개의 녹색 칸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치 제한을 보여줍니다. 즉,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와 포지셔닝입니다. 가운데 노란색 칸은 잘 해도 한계가 있는 가치 제한입니다. 1번인 더 비싸고 더 많은 혜택은 경쟁 브랜드보다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매기는 포지셔닝입니다. 2번인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혹은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포지셔닝입니다. 3번인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은 매우 강력한 가치 제한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면서 혜택도 많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5번인 훨씬 싼 가격으로 더 적은 혜택은 훨씬 싼 가격으로 소비자의 더 낮은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에 맞춘 포지셔닝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싼 가격으로 같은 혜택은 가장 가치 있고 이상적인 포지셔닝 방법입니다. 브랜드 가치 제한은 경쟁 브랜드와 대비해서 가격과 혜택 측면에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STP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은
목표 고객을 선정을 하고 목표 고객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 제한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서로 다른 욕구, 특징 혹은 행동을 가진 상이한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각 고객 집단은 서로 다른 제품 혹은 마케팅 믹스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장을 세분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시장 세분화 기회를 가장 잘 제공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구 통계적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행위적 변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집단이 확인이 되면 표적 시장 선정을 통해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공략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분 시장을 선정을 합니다. 표적 시장 선정은 적합한 고객과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기업은 각 세분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구조적 매력도, 회사 목표 및 자원가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 이후에는 4가지 유형의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 마케팅, 미시 마케팅 중에서 주력할 세분 시장에 대한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기업이 어떤 세분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은 차별화와 포지셔닝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차별화란 우월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시장 제공물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차별적 가치 요소 간의 조합을 확인을 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적 가치 요소에는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유통 경로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등이 있습니다.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한 차별점의 조합 확인이 끝나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 우위 요소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USP를 말하는 것으로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포지셔닝 방법에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이미지 포지셔닝,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경쟁자에 의한 포지셔닝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이 선정이 되면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사의 브랜드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용되는 혜택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신의 제품을 자리매김하는 데 근거가 되는 5가지의 우월한 가치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배웠던 가격과 혜택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 제한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인 STP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라 불리우는 4P 믹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